태양광에서 전기 만들면 거기 생기는 수익을 일부 주민들이 네네. 갖는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100 단위로 240만 원. 네. 이걸로 장도 받고 장도. 확실히 돈으로 오다 보니 살림살이에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고령화로 소멸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인프라로 조금 네, 기능하고 그래요. 있지 않을지 그냥. 정말 작은 군에 불과한데 이런 신안에서 179명이 늘어났다? 정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기후환경 취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월간 기후 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일보 오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남에서 어떻게 오늘 오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어제, 그래요. 왔습니다. 네. 아마 오늘 지역 이야기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사실 요즘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 제가 전남에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취재를 진행한 만큼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 바탕으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 햇빛연금 결국 뭐 아마 그 말 자체로 금방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전기 만들면 거기 생기는 수익을 일부 주민들이 갖는다. 또 일정하게 네네. 안정적으로 그렇죠. 매월 또는 뭐 매년 이렇게 간다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이 신안군 하면 이제 아마 국민들도 거기가 태양광 지금 보고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잘 알고 네. 계시는데 이 햇빛연금 제도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사실 지금 2018년부터 시작돼 꽤 가지고 됐네요. 네네. 지금 이제 7년째 운영되고 있고 사실 전국에서는 조금 태양광 관련해서는 좀 선도적으로 조금 진행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햇빛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 공유 조례를 신안군이 이게 조금 제정하면서 시작됐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 같은 것을 이제 국민이랑 함께 나누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게 그래도 또 얼마나 받냐 네, 이게 또 중요한데 그렇죠. 지급액은 얼마나 지금 되나요? 보니까 누적 배당금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0억 원 정도가 이제 총액이. 네네네. 예. 이 누적 지급액이 누적 네. 한 7년 동안 네, 총액이. 그렇죠. 네. 220억 원에 달하고요. 지금 신안 군민이 한 3만 명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 절반이 안 되는 한 14,000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요. 1인당으로 치면 최소한 10만 원에서 최대는 한 60만 원까지도 이렇게 조금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잠깐만, 합니다. 10만 원 분기별? 네네. 분기라면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네네네. 그러면은 10만 원 제일 적게 받으신 분은 1년에 4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정말 그리고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100 단위로 240만 원. 네. 그래요. 아마 그게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이제 조금 차등 이제 지급이 배당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 전체가 받는 건 아니네요. 그 얘기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과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사실 이게 신안군이 발전회사 수익 중 일부를 지역 협동조합에 배분하는 형태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네. 사실 이 햇빛연금 받으려면 조합원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 조합원이 되는 게 사실 방식은 정말 쉬운 게 10,000원을 가입비만 내면 이제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 가지고요. 이 햇빛연금 받을 수 있는 네네네. 조합원이. 그러면 사실상 10,000원만 내면 그 발전소 수익을 이제 주기적으로 배당받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형식으로 조금 저는 운영됩니다.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10,000원만 내면 조합원이 된다. 근데 네. 그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 이제 투자한 10,000원을 네. 가지고 어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다. 거기에 비중에 따라서 그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데 그 비중에 따라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마치 우리 주식회사처럼 내가 주주가 몇 퍼센트 주주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당금 받듯이 이게 네. 10,000원만 내도 이렇게 받는 건가요? 그럼 누가 뭔가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겁니까? 사실상 이 10,000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영을 위한 그게 아니라요. 네. 이제 제가 가입 나중에도 조건? 예, 네.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관련해서 이제 지역에서 사실 이걸 또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건 조금 후에 그래, 다시 네, 제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릴 하여튼 그게 좀 네네. 궁금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배당을 받느냐. 네네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돈을 받는다 보니 이제 실제로 조금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아까 저 하시더라고요. 연 240만 원이면 그건 네, 상당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렇게 말들을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이렇게 조금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 뭐 음. 이걸로 이렇게 뭐 경로비, 냉난방비를 같이 낸다거나 아. 이런 조금 생활에 이렇게 네.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게 많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이게 조금 물가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도 조금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걸로 장도 장도 받고 본다. 네 확실히 돈으로 좀 음. 오다 보니 살림살이에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물론 현금 배당을 조금 음.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고령화로 소멸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복지 인프라로 조금 네. 기능하고 있지 그래요. 않을지 어 네 그런 생각도 사실 뭐 듭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인제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실 테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긴다면 네. 자기 소비 생활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의 하나의 좀 시스템적인 복지 네. 이런 차원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네네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그러면 잘 갖춰진다면 보시기에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음. 지역에서 전기가 또 소비되고 근데 그 전기 만들어내는데 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도 하고 네. 저희가 네 협동조합의 예. 하나의 일원으로 거기에 수입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게 전기의 생산과 소비 과거 같으면 그냥 한전에서 전기 그냥 공급해 주면 우리는 돈만 내고 쓰고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 상당히 이 신안군의 주민들께서는 이제 전기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냥 저희가 전기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 직접 참여한다는 음. 확실히 그런 인식 개선도 있고요. 요즘에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에너지 지산지수, 지역에서 이제 조금 쓴다, 에너지를 발생시킨 걸 쓴다 지역에서 만들고 네. 지역에서 쓴다. 네. 그런 이제 조금 많이 있는데 생산이랑 소비가 모두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음. 보면은 에너지 지산지수 좀 선두에 서 있는 음. 그런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이제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신 것처럼 네. 사실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이거를 이제 그 협동조합비랑 그 이제 이익 같은 거를 일부 이제 사업자들에게 받아 가지고 이 아. 연금뿐만 아니라 이 수익으로 마을 회관을 고치거나 학생들을 위한 이제 장학금, 복지기금 이런 것도 조금 스스로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실제로 이 햇빛 연금을 통해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에 다니고 이런 아. 사례도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러면 네. 제가 이때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지금 기자님 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네. 내가 이제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가입을 하고 나면 일정에게 아마 사업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좀 네. 작게는 뭐 분기별 10만 원 또 60만 원 이렇게 받지만 네. 이 금액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환원 네. 차원 그래서 네네. 일정액의 금액을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일정액을 이 협동조합에 다시 여기에 지역에 좀 네. 지원하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네. 이 사업이 지금 이 시스템이 움직인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네. 사실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지역을 위한 복지 음. 기금이라고도 생각하면은 쪼끔 더 그럼 기업의 쉽게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지역의 어떤 나의 수익을 환원한다. 네. 어떤 좀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좀 일정 정도 수행하는 뭐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게 쪼끔 가능을 하려면 어쨌든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이제 구축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사실 주민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주민들의 땅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 맞아요.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사실 이 정책 자체가 쪼끔 운영이 되기 어려운 주민들이 수용성이 부분이라 낮으면 네네. 사업 진행이 힘들죠.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쪼끔 상생을 음.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음. '이런 방식을 좀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내가 지분을 갖고 이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 나도 이 사업의 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수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야 이게 잘 돼야 또 전개 팔아서 돈을 벌어야 그쵸. 나도 또 실제로 나도 또 나에게 주ገብ도 이제 네. 연금이라는 형태로 뭐 연금은 아니지만 이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안정적으로 돈이 생기는 네 거니까 예, 그렇죠.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 사업자와 지역 주민 또 국가 전체를 보면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까지 음. 서로 상생하는 모델. 네네. 이 잘 되면 이런 걸 갖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네. 선도적인 부분인 게 사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네. 햇빛 연금 이 사례를 조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신안군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지금 전력망 확충 사업 관련해서 이제 주민이나 지자체의 참여 확대가 좀 필요하다,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신안군은 이런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향이 음. 조금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네. 이것 때문에 야, 신안군 가면 돈 생긴댄다. 뭐 이래서 네. 좀 외부에서 네. 주민들이 유입되는 네. 또는 아이를 더 많이 낳는 뭐 네.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정말 큰 체감되는 변화는 실제로 인구 증가가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인구가 늘어난 곳이 9곳이었는데 음. 이 중 한 곳이 이제 신안군이었습니다. 사실 이 신안군은 2013년 이후로 계속 인구가 감소해 오던 지역이었는데요.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38,037명으로 전년 대비 179명 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 이런 곳으로 비하면은 179명은 너무 낮은 숫자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증가율로 따지면 0.5%나 되고요. 이게 전국 4위 수준 그래요. 네, 해당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안군은 이제 대도시도 아니고 무슨 군 그 도청 소지지도 아니고 그럼요. 정말 작은 군에 불과한데 이런 신안에서 179명이 늘어났다? 이 점은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군단 이적은 우리나라 지금 인구 소멸 얘기, 지역 얘기 많이 나는데 굉장히 네. 이례적인 건 사실이에요. 네네네. 예. 사실 전남의 경우에는 지금 22개 시군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2개 시군을 빼놓고 작년에 20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점을 감안하면 정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인구 증가 흐름에 있어서 과연 이게 햇빛 연금만이 이 역할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솔직히 조금 애매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에너지 소득을 기반으로 지역 안에서 이렇게 재원이 순환되는 이런 과정을 조금 살펴봤을 때 햇빛 연금이 아예 영향을 안 끼쳤다라고 보기도 솔직히 어렵다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햇빛연금이 지원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순효과가 인구 네. 증가로 나타나는지 이런 거 연구할 수 네.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게 어쩌면 그래요.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이 햇빛연금 제도의 좀 문제점, 한계 이런 거는 지적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돈을 지급하다 보니 돈은 사람들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 예민하죠. 네. 그래서 사실상 그 10만 원에서 60만 원 그 차등 지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발전소 입지나 이런 생산량에 따라서 배당 규모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마을 간의 약간 형평성 문제. 왜 이 마을은 뭐 30만 원 받는데 왜 우리는 10만 원밖에 못 받냐.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존재하고요. 일부 지역에선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위장 전입 문제도 약간의 심지어 위장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지역에 주소지를 두면 되니까 이제 그래요. 가족의 이런 걸 이용해서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도 네, 조금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알고 아이고야.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사실 지금 시행 7년 차긴 하지만 이게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좀 정비된 것은 아니라서요. 뭐 분배 기준 그리고 운영 방식이 그렇게 지역, 마을마다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조금 맞아요. 네, 혼선이 예, 그 생기기도 말씀하신 합니다. 분배 기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결국 같은 돈을 냈는데 다르게 받는다든지 네. 뭐 이런 건 또 당연히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서 네. 이런 건 좀 상당히 앞으로 좀 더 정교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돈을 지급하다 보니 이제 신뢰나 투명성 강화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안군도 이런 회계에 대한 감사 절차 강화, 뭐 그리고 내부 불신, 형평성 논란 완화 이런 거에 조금 앞장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도 또한 약간 배당 기준 그리고 운영 원칙 같은 걸 맞아요. 조금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그럼요. 해가지고요. 주민 참여형 재생 에너지 모델 마련에도 조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로 이제 복지를 만들고 지역까지 살리는 조금 선순환 구조를 맞아요.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 주민들이 좀 자부심, 네. 내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커가고 이게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 신안군에 사는 우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건 사실은 복지 이전에 가는 어떤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저는 신안군에서 좀 홍보도 하고 해서 더 적극적인 참여를 좀 주민들에게서 유도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